네, 일곱 번째 팀인 드림스 컴투루 발표는 제가 할 거고요. 네, 그래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발표 순서는 저희 어떤 태스크를 했는지랑 사용한 모델인 드리머 모델에 대한 설명, 그리고 environment랑 observation, reward, action 어떻게 세팅했는지, 그리고 학습시키려고 할 때 발생했던 어떤 문제점들, 그리고 결과 이런 식으로 이 순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간 발표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는 로봇 축구를 한번, 그러니까 항상 강화학습하면은 시뮬레이션 내에서만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실제 세계로 가져와서 그 로봇을 조종을 하면 훨씬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태스크를 골랐고요. 네,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경기장이 있고 저 빨간 선을 넘어가면 점수를 얻는 방식으로 학습을 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한 모델의 이름은 드리머입니다. 드리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드리머가 나뉘어요. 첫 번째가 월드 모델이고 두 번째가 액터 크리틱입니다. 액터 크리틱은 이제 강화학습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폴리시 학습할 때 사용하는 액터 크리틱이랑 동일한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고, 드리머의 핵심은 이 월드 모델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 모델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월드 모델의 목표는 이제 시뮬레이터를 모방하도록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원래는 강화학습이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려면은 어떤 게임 엔진이나 아니면 실제 세계랑 그 실제 세계를 나타내는 environment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스테이트나 리워드를 받아와서 그걸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environment에 해당하는 시뮬레이터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 시뮬레이터를 월드 모델로 대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월드 모델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야 할까요? 그거를 이제 이 그림의 스페이스 인베이더라는 게임을 예시로 들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 스페이스 인베이더에서 예를 들어 총을 발사하는 버튼을 눌렀어요, 게임에서. 그럼 왼쪽에서 오른쪽처럼 이제 화면이 변하겠죠? 적이 죽으면서 게임 화면이 바뀔 것이고,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적을 죽임으로써 그 보상, 점수가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넥스트 스테이트와 리월드 두 가지를 이제 월드 모델이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앞에 이전 스테이트와 제가 이제 슈팅을 하겠다는 액션을 했잖아요. 그 액션이 들어가면 다음 아웃풋으로 넥스트 스테이트와 리월드를 예측하도록 월드 모델이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월드 모델이 한 가지 더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왼쪽에서 이제 무브를 했는데 적이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공격에 제 비행체가 맞으면은 게임이 끝나겠죠. 그래서 게임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에 대한 여부를 또 시뮬레이터가 반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뮬레이터가 터미네이트 되었는지를 반환을 해줘야 되니까 월드 모델도 똑같이 그거를 예측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 스테이트가 이제 터미네이트인 상태인지 아닌지. 그래서 정리하면 월드 모델은 스테이트와 액션을 받았을 때, 인풋을 받았을 때 넥스트 스테이트와 리월드와 터미네이트 이 세 가지를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좀 더 내부 구조를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월드 모델은 총 6종류의 네트워크가 존재해요. 인코더, 디코더, 시퀀스 모델, 리월드 프레딕터, 컨티뉴 프레딕터, 그리고 다이내믹스 프레딕터. 근데 이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제가 임의로 3종류로 나눠봤어요. 먼저 인코더, 디코더 부분입니다. 이제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그 월드 모델에 들어갈 때 보통 게임 화면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게 굉장히 하이 디멘셔널한 어떤 로우 데이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월드 모델이 다음 스테이트를 예측하는데 훨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압축된 정보인 레이턴트 벡터로 변환하는 역할이 인코더고요. 그리고 그 레이턴트 벡터를 다시 게임 화면으로 변환하는 게 디코더입니다.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는 오토 인코딩 방식으로 학습이 되고 네, 모델은 CNN을 사용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시퀀스 모델과 리월드 프레딕터 그리고 컨티뉴 프레딕터입니다. 이 부분들은 아까 제가 월드 모델이 해줘야 되는 역할 세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넥스트 스테이트와 리월드와 터미네이트를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 각각을 예측해 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시퀀스 모델과 리월드 프레딕터와 컨티뉴 프레딕터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그 인코더를 통해서 받아온 레이턴트 벡터를 넣어주면 그 레이턴트 벡터를 각각의 모델에 넣어주면은 이제 넥스트 스테이트와 리월드와 터미네이트를 예측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모델은 또 이제 여기서는 MLP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그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이제 저희의 목표는 시뮬레이터의 도움을 받지 않고 월드 모델만으로 액터 크리틱 폴리시를 학습을 시키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레이턴트 벡터를 만들어내는데 시뮬레이터에서 뽑아온 옵저베이션이 들어가야만 해요. 근데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는 게 약간 모순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에서 받아온 옵저베이션을 이용하지 않고 다음 레이턴트 벡터를 예측하는 모델이 마지막 다이내믹 프레딕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떤 시퀀스 정보를 가지고 그 다음 레이턴트 벡터 Z를 예측을 하는 거죠. 이것도 MLP를 사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월드 모델이 학습이 되면은 이 학습된 월드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스테이트와 리월드와 터미네이트 정보를 받아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보가 있으면은 강화 학습에 에이전트를 학습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터의 도움 받지 않고 학습된 월드 모델만을 가지고 폴리시를 학습을 하고요. 그러면 폴리시가 이제 또 월드 모델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또 스테이트나 액션이나 리월드 그런 데이터를 쌓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월드 모델을 학습시키고 또 학습된 월드 모델을 가지고 다시 벡터 크리틱을 학습시키고 이걸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게 드리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로봇 축구를 하기 위해서 이 드리머를 학습을 시키려고 이제 환경을 세팅을 하는데 일단 축구를 하려면은 가장 먼저 축구 선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축구 선수에 해당하는 로봇을 2개를 제작을 했고요.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아두이노 보드는 웨모스 D1 아론을 사용을 했고요. 그 IP 타임에 연결해가지고 통신을 UDP 방식으로 해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공을 밀 수 있도록 여기 앞에 그 판자를 3D 프린터로 인쇄를 해서 또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축구 선수가 있으면은 이제 축구 경기장이랑 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공학관 8층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책상을 구해가지고 책상을 뒤집어서 사용을 했고요. 이제 골대 같은 경우에는 책상 양 끝에 한 10cm 정도를 골대 영역으로 해두고 공이 그 골대 영역에 들어가면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골대 상황을 지켜보기 위한 카메라는 저 위쪽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달아뒀고 골이 들어가면 리셋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셋 같은 경우에는 리셋을 할 때는 각각의 로봇을 골대 앞에 두고 공은 경기장 정중앙에 위치시켜서 초기화시킨 다음에 다시 또 데이터를 쌓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 같은 경우에는 파랗게 칠한 야구공을 사용을 했습니다. 공도 뭐 여러 종류를 시도해봤는데 또 너무 가벼우면은 툭 치면은 이제 골대까지 그냥 굴러가서 막을 수가 없게 되다 보니까 좀 묵직한 공을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을 세팅하고 옵저베이션이랑 액션이랑 리월드를 정의를 해줬는데요. 먼저 옵저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보를 사용을 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앞에서 보인 이 카메라에서 찍은
3인칭 시점에서 내려다보는 이 이미지를 그레이스케일로 바꿔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뿐만 아니라 각각의 로봇의 위치와 로봇이 바라보고 있는 각도, 그리고 공의 위치도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로봇의 위치와 각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픈CV의 아루코 마커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그 로봇 위에 붙어 있는 QR코드 같은 게 그 아루코 마커에서 인쇄해가지고 붙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공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을 미리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거랑 이제 픽셀 값을 비교해서 가장 비슷한 부분을 공의 포인트를 집어내도록 그런 식으로 코딩을 했고, 그리고 액션은 디스크리트 액션을 사용을 했는데 총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앞으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거, 그리고 좌회전,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이 상대 쪽 진영 골대에 들어가면 1점, 아니면 먹혔으면 마이너스 1점. 그리고 공의 위치가 상대 쪽 골대와 가까울수록 또 리월드를 많이 주는 식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먼저 월드 모델 학습을 위해서는 어쨌든 그 스테이트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모델이 들어가 있는 서버 쪽에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카메라에서 먼저 옵저베이션 정보를 받아와요. 이 클라이언트는 아까 사진을 보신 지금 카메라 연결된 노트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옵저베이션 정보를 클라이언트가 받아오면 클라이언트가 이 옵저베이션 정보를 기반으로 리월드랑 터미네이트까지 계산을 해서 서버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서버에서는 그걸 기반으로 액션을 계산을 하고 그 액션을 로봇까지 전달을 해주겠죠. 근데 이거 하나하나가, 이 화살표 하나하나가 전부 레이턴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이턴시 때문에 서버에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러닝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카메라에서 옵저베이션 정보를 받아오면 그거를 바로 서버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에피소드 형식으로 묶어가지고 데이터셋을 쭉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한 번의 데이터셋을 서버에 보냅니다. 그럼 서버에서는 그 데이터셋에서 랜덤으로 몇 개를 뽑아내가지고 이제 드리머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학습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그 드리머 모델의 파라미터를 다시 클라이언트 쪽으로 보냅니다. 그럼 클라이언트에서는 이 파라미터를 가지고 로봇이랑 카메라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또 다시 데이터셋을 쌓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까 전과 차이점이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데이터셋을 쌓는 것과 오프라인 러닝 방식을 사용하면 클라이언트가 데이터셋을 쌓는 것과 서버가 이 드리머 모델을 학습하는 게 병렬적으로 이제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개선을 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 축구를 학습시키려면 에이전트가 2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한 에이전트를 뭐 사람이 계속 조종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셀프 플레이 방식을 저희가 사용을 하기로 했는데, 근데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이 로봇 A의 폴리시를 셀프 플레이 방식을 사용하면 이제 로봇 A에서 학습된 폴리시의 파라미터를 로봇 B에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로봇 A의 폴리시를 로봇 B에 그대로 적용시켰을 때 로봇 B가 이상한 액션을 하지 않을까, 상황에 맞지 않는 액션을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로봇 A 입장에서는 오른쪽으로 공을 드리블 하면은 리월드를 높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로봇 B에 그걸 그대로 적용시키면 로봇 B는 왼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로봇 B도 공을 오른쪽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 로봇 B에서 옵저베이션 정보를 저장을 할 인코더에 넣어서 뭐 저장을 하기 전에 그 에이전트 B에 적합하도록 전처리를 거치는 방식으로 코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로봇 B에 넣어줄 때는 이미지를 이제 180도 회전시켜서 넣어줬고요. 로봇 위치와 각도, 그리고 공 위치 같은 경우도 이 로테이트한 프레임 정보에 맞도록 일치하도록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키려고 했고, 저희의 목표는
이제 이 경기장까지 가져와서 여기서 시연을 해보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 리절트가 텅 비어 있죠. 앞에서 이 인바이러먼트 설정이랑 뭐 로봇 준비하고 뭐 전처리 하는 것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쓰기도 했고, 네, 결국 디버깅 하다가 약간 끝나가지고 결국 학습을 못 시키고, 네,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콘 끝나고도 만약 시간이 된다면은 이걸 좀 마무리 지어서 약간 사람이랑 대전할 수 있을 정도로 좀 학습을 시켜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일단 1인칭으로 찍게 되면은 이미지를 찍었을, 그러니까 일단 하드웨어 가격이 비싸죠. 그럼 카메라, 네, 뭐 뎁스 같은 걸 판단하거나 그런 게 굉장히 어려워져서 그것 때문에 3인칭을 선택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상대의 위치를 알면 상대 위치에 기반해서 좀 액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 옵저베이션 정보에 내 위치의 어떤 코디네이트뿐만 아니라 상대의 코디네이트도 같이 넣어주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물론 잘 안 됐죠. 네, 그 약간 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에이전트 에이전트 A만 학습을 시키는 것 같아요. 에이전트 A에 대해서만 학습을 시키고 B에는 에이전트 A에서 학습시킨 걸 그대로 파라미터를 넣어주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옵저베이션 정보를 오른쪽처럼 바꿔서 B에 파라미터 그대로. 그 부분은 네, 네, 원래 그렇게 했어야 했죠. 그냥 리셋을 어떻게 하냐에 대한 제가 제한점은 결국 못 찾아서. 네, 더 질문 없으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